이번 주말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9월이 아닌 7월 말로 앞당겨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준 이사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무차별 일터급습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일터 단속을 벌일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인공불빛이 식물의 생장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섭씨 40도, 화씨 100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일부 도로와 가옥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잇따른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100도 폭염을 예고하며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주말인 22일 토요일부터 기온이 화씨 100도를 오르내리며 체감 온도는 110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건당국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 것,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 정부는 일부 공공건물과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를 무더위 대피소로 지정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가 맞물리며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중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시속 60마일을 넘는 돌풍이 몰아치며 순식간에 도심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빗물로 인해 일부 도로는 무릎 높이까지 침수됐고 강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가 차량과 가옥을 덮치는 사고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한때 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 피해 가구가 페어팩스 카운티, 폴스처치, 알링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폭염에 근접한 더위에 상당수 주민들은 고온다습한 실내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체온 조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재난경보 문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전 지역에서는 무더위 쉼터나 인근 커뮤니티 센터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교통 지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전력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가정에 기본적인 비상용 식수와 식량, 손전 등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기본 생존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9월이 아닌 7월 말로 앞당겨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준 이사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9월 17일 인하가 우세하지만 고용이 급속 둔화되면 7월 30일로 앞당겨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지켜보기 모드를 고수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다수의 전망인 9월보다 7월로 앞당겨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여파로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연준은 이르면 7월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특히 미국의 고용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며 고용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나의 생각으로는 연준이 7월로 앞당겨 기준금리를 인하할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연준 전체 멤버들이 7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 더 지켜보려 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로 계속 동결하면서 올해는 0.25%포인트씩 2번 인하하겠다는 목표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아직 9월 17일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7월 3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5.5%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9월 17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59%로 동결 가능성 3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미국의 고용 성적이 기준금리 인하를 7월 말로 앞당기느냐 아니면 다수의 예측대로 9월 17일에나 시작하느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업률과 일자리 증감 등 고용 성적은 7월 3일 발표되는데 일자리 증가폭이 급감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는 4월에 14만 7천 개였다가 5월에는 13만 9천 개로 소폭 냉각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한 달에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일자리가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급속 냉각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고용이 급속 냉각되면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 지출의 위축으로 이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식당, 호텔 등에 대한 일터 단속을 계속하되 일터에 잠입해 있는 범죄자들을 추적 체포하는 데 우선할 것이라는 지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무차별 일터 급습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성착취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기반해 일터 단속을 벌일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과 식당, 호텔에 대한 일터급습을 놓고 전격 중지했다가 수일 만에 번복해 혼란을 안겨주자 트럼프 백악관이 분명한 일터 단속 기준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경 통제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다소 혼란을 안겨준 일터 단속에 대한 명확해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Message is clear now that we're going to continue doing worksite enforcement operations, even on farms and hotels, but based on a prioritized basis. Criminals come first. 톰 호먼 국경총수는 농장과 식당, 호텔에 대한 일터 단속은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터 단속에서는 형사범죄자 체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일터 단속은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성착취, 사기와 돈 세탁 등 범죄 수사에 기반해 이루어져 왔다며 그래서 형사범죄자 추적 체포를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re do we find most victims of trafficking? Worksite. Joe Biden stopped worksite. They said they cared about sex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trafficking. Then they stopped worksite enforcement. That was a dumb move. 이는 일터에 숨어있는 형사범죄자들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업주들에 대해서 연방수사에서 포착하거나 제보를 받아 일터급습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이스와 HSI 등이 일터를 급습했을 때 범죄 혐의자만 체포하고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내버려둘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터급습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는 사태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시사로 지난 12일자로 농장과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일터 단속을 전격 중지했다가 수위로인 16일자로 이를 번복하고 일터급습 계속을 재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터급습은 농업과 건축, 식당과 호텔 등 환대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잠적 사태를 일으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왔다가 잡혀 추방되느니 아예 일터에 나오지 않는 대규모 잠적에 나서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마저 업계 아우성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D 업종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라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분야는 건축업으로 154만 명이나 돼 이들이 대거 사라지면 새집 건축 차질,
공급 부족, 집값 급등으로 악순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4만 명이라고 있는 농장에서는 제철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를 빚고 100만 명 이상 취업하고 있는 식당과 호텔에서는 인력 부족, 임금 상승,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물가를 흔들리게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로스앤젤레스의 주 방위군 병력을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 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 투입을 허용받는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법적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 이민 단속을 보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한 주 방위군 병력을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지사 동의가 없었지만은 연방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으로 주 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진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지명된 2명과 바이든 시절 지명된 1명 등 3명의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비그윈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경찰이 불가능해질 때에는 어느 곳이든지 연방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로스앤젤레스에 진주한 주 방위군 4,100명과 현역 해병 700명 등 근 5,000명의 미군 병력은 아이스 등 연방사법당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과 연방 건물 보호를 위해서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4,100명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진주를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둔하는 비용은 1억 3,400만 달러인 것으로 펜타곤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법적 투쟁 사안은 주 방위군 병력을 시위 대응이 아니라 이민 단속에 직접 동참시키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방부에게 이민 단속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을 동참시켜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부작용과 법적 다툼이 확실시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방위군 2만 명이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직접 투입하려면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들이 동의하고 연방정부와 287G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텍사스와 플로리다, 루지애나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 주 주지사들이 이민 단속에 주 방위군 병력의 투입에 앞장서 287G 프로그램까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단속에 나섰다가 국가 방위군 병력이 출신주가 아닌 타주까지 가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치열한 격론과 법적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인공 조명이 식물의 생장 주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간 인공 조명과 도시 열섬 현상으로 도심 속 생물들의 생장 기간이 농촌 지역보다 최대 3주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점은 빛의 밝기가 온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가 내뿜는 빛과 온도는 단지 건물이나 교통망의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것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 도시의 나무와 풀, 식생의 생장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저널 네이처 시티즈에 따르면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북반구의 428개 도시를 대상으로 7년에 걸쳐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야간 인공 조명과 도시 열섬 현상이 식물의 생장기를 평균 3주 가까이 연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갈수록 인공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로 인해 생물의 생장 시작 시점은 평균 12.6일 빨라지고 생장 종료 시점은 11.2일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열섬 현상에 따른 온도 변화보다 빛 공해가 더 큰 영향을 끼친 결과로 식물의 생리작용이 기온뿐 아니라 광주기, 하루 중 빛의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조명의 변화 또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명들이 LED 조명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식물과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은 파장이 더 다양하고 강하기 때문에 생장기 조절뿐만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 꽃피는 시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의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야간 조명, 빛 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20년 야간 인공 조명을 2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에서 수면장애와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 인공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생체 리듬이 깨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취침 등을 켠 채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간 조명 노출은 깊은 수면 비율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수와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켜 신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취침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취침 시 완전 소등을 하거나 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수면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